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호국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안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까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그 억압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지금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눈물과 그리고 한숨과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겠습니까? 지금 올해가 우리나라도 북한도 70년 되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회복시키실 때가 된 그 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웃 우리나라를 도우려는 동맹국의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남쪽의 남한은 자유와 풍족함을 지금까지 누렸지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영육간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동포들을 위해서도 지금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정말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미국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남한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뜨려지지 않도록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월남의 패망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고들 다들 얘기합니다. 월남은 사시사철 벼가 자라는 옥토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독립을 하였는데 분단이 된 상황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북쪽에는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이 공산주의였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이 패망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끝으로 볼 때는 월남이 굉장히 이렇게 북쪽 월맹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고
아주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였고, 그리고 또 해군과 공군 그 군사력이 세계의 3, 4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당시에 월맹은 그 북쪽 월맹은 너무 가난하여서 그 1년에 100만 톤의 그 곡식을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이 있었는데, 가장 그 큰 문제가 내부 문제였습니다. 내부에 들어와 있는 그 공산 세력 때문에, 이 간첩들 때문에, 이 간첩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농촌에 침투해가지고 반정부, 그러니까 순수한 그 농민들의 마음을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데모와 시위를 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정치, 그리고 문화, 그리고 언론계, 군대 안에까지 간첩들이 속속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정부 시위와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언론들까지. 그래서 아주 위에 월맹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 간첩들을 침투시켜서 공산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에 침투된 간첩들이 계속해서 나라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정부가 마음껏 정치를 펼 수 없도록 해나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땅굴과 도로 이런 곳에 지금 그 군에까지 침투되었던 간첩들이 그 정부의 비밀 문서와 여러 가지 비밀 문건들을 아주 빠르게 공산당에 넘겨주고,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간첩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가지고 미군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갖다가 전멸할 그 폭탄을 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아예 숨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껏 군의 전략을 펼칠 수 없도록 이 내부에 있는 간첩들이 아주 이렇게 공산화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시민들, 목사, 선녀, 인도주의 운동가, 이 계층별로 예술 아예 대대적으로 대중들이 이 간첩들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군인이 이제 전쟁 중이어서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군에 입대하도록 하면은 학생들은 군에를 반대하면서 반정부 데모를 하고, 아주 이렇게 패망 직전까지 이 반정부 시위를, 데모를,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심리를 이용해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연합군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10년 동안 이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론이 이제 반전 운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서 이 월맹의 공산화
세력들의 그 여러 가지 작전에 휘말려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남이 이제는 공군이 탄 비행기가 적을 향해서 서로 가다가 자기 나라로 되돌아와서 월남 그 대통령궁을 폭파시키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분 후에 아예 두 손 두 발 드는 아예 공산화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언론들은 거짓 보도를 하고 연합군이 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도록 거짓 보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히려 공산화를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산화가 되었는데 그 반정부 시위에 앞장섰던, 그러니까 공산화를 도운 앞에서 그 인사들, 그 반정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공산화를 돕던 앞장섰던 자들을 먼저 숙청했습니다. 숙청하고 그리고 정신개조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100만 명 이상이 처형되거나 숙청됐습니다. 아주 캄캄한 그 땅굴 속에다 가두어 놓고 수년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아예 그 뼈가 굳어져 가지고 다리가 굳어져서 그 발견된 사람들도 있고, 죽임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위 공무원, 언론, 군인, 경찰 자기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정부에다가 데모를 하도록 하고 공산화를 돕던 자들이 반대로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숙청하고 처형하는 일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가. 왜냐하면 자기들한테도 또 이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오히려 이들을, 자기들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공산 국가에서 대우를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앞장서서 공산화 되도록 옆 앞에서 도와줬는데 오히려 이들이 나중에 우리도 배반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이들 모두 다 집어넣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런 엄청난 그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에 앞장섰던 자들이 오히려 더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언론, 집회, 출판 제한을 시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전부 걷어가고 집단 농장, 공동생산, 개인재산 몰수, 기업의 자진 그 재산을 헌납하고 국유화시키고 자유시장이 해체되고 통제경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2, 3위의 수출국에서 100만 톤 1년에 그 도움을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리고 400만 명 이상이 실업과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서 1995년도 그 사이에 약 110만 명이 보트피플이라 해가지고 필리핀,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세계 등지로 목숨을 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하다가 바다에서 익사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탈출한 그 대학생이 이제 어떤 시를 적었는데 그 자기 그 지나간 그 나라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적었느냐면 공산주의를 멀리서 보니까 아주 반짝여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 잘 살던 나라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잖아요. 그 자유를 귀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안에서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이 지금 미군이 철수할 때에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그 전쟁 그 무기들을, 최신식 무기들을 월남한테 다 주고 파리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맹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쳐들어올 기미가 있으면 미국이 가서 북폭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미 여론은 미국과 여론 10년 이상 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여론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의 간첩들 때문에 그 월남 자체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 상실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없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부에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기 외부에 있지 않고 지금 내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북한의 그 동포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이 풍족함, 이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렇게 원수가 막 짓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남한에 분리하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도우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통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6월 13일 날 그 지방선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국민들이 어리석은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정말 바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표해야 될 것인가 분별 있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으면 공산화되고 나면 기독교 자체가 말살되고 살아있는 그 정말 기독교인들은 다 몰살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산 국가의 특징이 사유재산, 자유경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참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WCC라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도한 사건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이렇게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돕지 아니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주님이 도우시면 전쟁 없이도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이 자유민주 그 풍족함을 자유로움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남이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무기나 그리고 그 월맹에 비해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월맹은 군인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스리바를 신고 맨발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아주 완전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들은 이 공산화를 시키고자
월남에다 곳곳에 간첩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게 만들고 곳곳에 그 나라를 비밀 정보들이 새나가고 이렇게 반정부 운동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옛날 월남의 그 패망 당시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리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남한의 곳곳에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특별히 공산화되고 나면 정말 이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월남이 정말 그 지식인들이 나서가 데모를 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유를 탄압한다. 정말 자유를 탄압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간첩이 끼어서 나라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시위들, 데모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내부에 있는 적들, 이 나라를 좀먹는 적들을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니느웨 성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정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후손들, 특별히 저 북한의 자유를 모르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고통하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내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어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혜를 19년 만에 찾아서 보험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드 피플. 월남 폐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 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습니다. 1954년 7월 20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괴,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과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과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기하지 않아서 해서 뭐 하는데 그게 미국을 내쫓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에다 거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에는 그 전략을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였죠. 근데 그걸 써갔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친일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진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근데 이렇게 싸움에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국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왜 그냥 피가 나가 내쓰지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 맺어가지고 말이야. 해가지고 남북 소리 하나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은 다원이야 이게.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의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도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결정타게 받았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사이버 이제 대선 점령당했다고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절취해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처시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가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전만이야. 이북선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자가 되어 있다. 아마 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벽이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지금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결국은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겹쳐 이렇게 많이 만들려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구를 통해서 소유가 돼 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장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기후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기후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적으로 낙선한 쭝린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패망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만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임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시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게 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몰입하셔서 말이죠. 이렇게 일부의 정보가 비는 완전 하도 해보죠.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교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흉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기 월남을 지키자는 희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짜루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명을 압도했던 자유월남. 결국 월명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시도청 인사, 언론인, 정치인을 물러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짜루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어 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폐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반유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